역사가 사마천이 피와 눈물로 쓴 불후의 명저 사기. 이 거대한 역사서에는 수많은 영웅과 모사들의 흥망성쇠가 담겨 있는데요. 이번 편의 첫 번째 이야기는 한 제국의 몰락을 재촉한 희대의 간신 조고에게서 시작됩니다. 바로 지록위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뜻이죠. 진시황 사후 황관 조고는 유서를 조작해 어리석은 호해를 황제로 내세우고 국정을 농단합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그는 마침내 황제의 자리까지 넘보게 되는데요. 그 전에 조정 신료들 중 누가 내 편이고 누가 적인지 가려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고는 사슴 한 마리를 끌고 와 황제에게 말합니다. 폐하, 좋은 말을 바치옵니다. 어리둥절한 황제가 사슴을 보고 말이라니 무슨 소리요? 라고 묻자 조고는 주위 신하들을 향해 위압적으로 묻습니다. 자, 이것이 말이요, 사슴이요? 권세가 두려워 말이옵니다 라고 답한 자, 소신껏 사슴이옵니다 라고 말한 자, 그리고 침묵한 자. 조고는 사슴이라 말한 이들을 모두 기억해 두었다가 훗날 잔인하게 숙청해버립니다. 이후 조정에는 그 누구도 조고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억지가 아닙니다. 명백한 거짓을 강요함으로써 객관적 진실보다 권력에 대한 굴종을 택하는 자들을 골라내는 무섭도록 정교한 충성도 테스트였던 겁니다. 진실이 힘에 의해 왜곡될 때 한 제국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지록위마는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너진 진나라의 폐허 위에서 새로운 시대를 연 두 명의 거인이 있었으니 바로 초패왕 항우와 한고조 유방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항우의 비극적 최후는 사면초가라는 말 속에 애절하게 남아있습니다. 기나긴 전쟁의 끝, 항우는 해하성에서 유방의 연합군에게 겹겹이 포위됩니다. 군사는 흩어지고 식량은 바닥난 절체절명의 상황. 이때 한나라 대장군 한신은 무기가 아닌 노래를 사용한 심리전을 펼칩니다. 깊은 밤, 성의 사방에서 구슬픈 초나라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항복한 초나라 병사들에게 고향 노래를 부르게 한 것이죠. 고향의 가락에 지쳐있던 초나라 병사들의 전의는 눈 녹듯 사라지고 탈영병이 속출합니다. 이 노래를 들은 항우는 경악하며 탄식합니다. 아니, 한나라가 벌써 초나라 땅을 다 빼앗았단 말인가? 어찌 저리 초나라 사람이 많은가? 자신의 패배를 직감한 항우는 마지막 술잔을 기울이며 그 유명한 해아가를 읊습니다. 힘은 산을 뽑고 기계는 세상을 덮었건만 우희여, 우희여, 그대를 어찌할 것인가? 결국 항우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생을 마감합니다. 사면초가는 단순히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물리적 고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만 믿고 주변의 조언을 무시하며 스스로를 고립시킨 리더가 맞이하는 비극적 결말, 그 본질을 꿰뚫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초안쟁 패기의 또 다른 주인공, 천재적인 군사전략가 한신을 만나보겠습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삶은 그 자체로 고사성어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찢어지게 가난했던 한신은 동네 불량배에게 내 가랑이 밑으로 기어가라는 모욕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는 칼을 뽑는 대신 말없이 허리를 굽혀 그 치욕을 견뎌냅니다. 바로 과하지옥입니다. 훗날 그는 이 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래봐야 내 이름이 알려지는 것도 아니고 작은 분노를 참아 천하를 도모했다. 눈앞의 자존심보다 더 큰 목표를 위해 인내할 줄 알았던 그의 비범함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대장군이 된 한신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끕니다. 특히 유명한 것이 바로 배수진입니다. 강을 등지고 진을 쳐 병사들이 물러설 곳 없이 죽기 살기로 싸우게 만든 것이죠. 이는 병사들의 심리를 극한으로 몰아붙여 전투력을 극대화한 그의 천재적인 지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천하 통일에 결정적인 공을 세운 한신. 어느 날 황제가 된 유방이 묻습니다. 나는 병사를 얼마나 거느릴 수 있겠는가? 한신이 답합니다. 폐하께선 10만입니다. 그럼 그대는? 한신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 다다익선이라는 대답은 그의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황제의 의심에 불을 지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는 최고의 군사 전문가였지만 권력의 속성을 읽는 정치에는 너무나 서툴렀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운명은 비극으로 끝을 맺습니다. 필요할 때 사냥개를 쓰고 사냥이 끝나면 삶아먹는다는 뜻의 토사구팽. 천하가 평정되자 그의 막강한 군사적 능력을 두려워한 유방과 여후에 의해 한신은 반역의 누명을 쓰고 처형당합니다. 죽음 앞에서 그는 이렇게 한탄했다고 합니다. 교활한 토끼가 죽으니 사냥개가 삼키는구나. 지록이마 사면초가 과지옥 배수진 다다익선 그리고 토사구팽 사마천이 기록한 이 이야기들은 2000년 전에 박제된 역사가 아닙니다. 진실이 왜곡되는 현실, 고립의 위기, 인내의 가치, 그리고 권력과 재능의 관계까지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